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가 미식의 왕국이라 부르는 프랑스에서 수십 년간 음식과 문화를 연구해온 한 교수가 상상조차 못했던 김치찌개 한 그릇에 시장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세계 음식문화계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소르본 대학교에서 동양철학과 음식문화사를 가르치고 있는 장피에르 드몽입니다. 저는 유럽 각국의 전통 음식과 미식 철학을 연구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식에 대해 그리 깊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매운 향신료, 발효 음식, 강한 맛. 한국 음식은 그저 특이한 지역 음식 정도로 생각했죠. 그런 제가 서울의 한 작은 재래시장에서 김치찌개 한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소박하게 놓여있던 백김치 한 조각을 먹는 순간, 그동안 제가 쌓아온 음식에 대한 철학, 가치관 연구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음식물 쓰레기통 옆 벤치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지 맛에 감동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성과 기다림 그리고 낯선 나라의 누군가가 제게 전해준 따뜻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식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돌아가 소르본 대학 역사상 처음으로 한식 인문학이라는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놀라운 여정, 한 사람의 눈물에서 시작된 한식의 감동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의 음식, 우리의 문화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서울을 처음 찾은 건 2019년 봄이었습니다. 한 한국인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프랑스와는 너무도 다른 그 문화와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인상 깊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혼자 서울의 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발길이 닿은 곳이 바로 그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정말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눈에 들어온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복잡한 골목, 좌판마다 가득 쌓인 채소들과 말린 생선들, 아주머니들의 힘찬 목소리, 처음엔 그저 구경할 요량이었죠. 그런데 시장 한쪽 구석, 김이 모락모락 나는 허름한 식당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가 고팠던 저는 자연스럽게 그 식당으로 들어갔고 아주머니께 추천을 부탁드리자 김치찌개를 권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엔 걱정도 됐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재료, 발효된 김치, 빨간 국물. 하지만 첫 숟갈을 입에 넣는 순간 그 모든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뜨겁고 얼큰한 국물 속에서 퍼지는 깊은 맛, 고기와 두부, 그리고 잘 익은 김치의 조화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였습니다. 특히 그 옆에 조심스레 놓여있던 백김치 한 조각, 하얗고 투명한 배추 속에 은은한 단맛과 시원한 감칠맛이 살아있었고 마치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해주시던 수프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순간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건 단지 맛에 대한 감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기억이 있었고 정성이 있었으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음식 안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난 뒤 저는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건 상관없었습니다. 지금껏 음식에 대해 연구해온 제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감동을 받았을까? 왜 이토록 강렬했을까?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시장을 찾아갔고 이번엔 더 많은 음식을 맛봤습니다. 고등어 조림, 된장찌개, 제육볶음, 나물 반찬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 그 어떤 고급 프렌치 요리보다도 더 섬세하고 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감동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고.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학문으로, 강의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겠다고. 그렇게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한 교수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한 사람이 진심을 깨닫는 데 단 한 그릇의 김치찌개면 충분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식이 단지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는 인식을 넘어 삶의 태도와 철학을 담고 있다는 걸 몸소 느낀 사람이었죠. 식탁 앞에서 느꼈던 그 감동을 연구실에 앉아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기존에 준비하던 음식문화사 강의안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치의 발효 원리, 장맛의 깊이, 그리고 밥상 위에서 형성되는 가족 공동체의 구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곧장 소르본 대학교 인문학부 교수회의에 참석해 한식인문학이라는 세 강의 개설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의아한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식을 문화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인문학 강의로 승격시키기엔 내용이 부족하지 않겠나? 라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음식을 가르치는 수업이 아닙니다. 이건 사람을 가르치는 수업입니다. 설득 끝에 조건부로 소규모 파일럿 강의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기 초 15명 남짓한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강의 첫날, 저는 학생들에게 서울에서 직접 가져온 백김치와 된장을 꺼냈습니다. 발효된 향에 놀라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한 입 두 입맛을 본 그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해가는 것을 보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단지 맛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철학을 느낀 것입니다. 강의는 매주 하나의 테마로 진행되었습니다. 발효와 시간의 철학, 공동 식사의 사회학, 밥상 위의 가족 구조, 정의 문화 등 한식이라는 소재를 통해 공동체, 시간, 자연과의 공존, 나눔과 같은 인문학적 개념을 탐구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처음엔 생소해하던 이들도 점점 수업에 몰입했고 어느새 김치 담그기를 체험하고 된장을 스스로 띄워보며 기다림이라는 개념을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김장을 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따뜻해져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수업에 대한 학내 평가가 올라가고 교내 신문에는 음식이 철학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후 다른 교수들로부터 초청을 받아 교차 강의도 시작되었고 학기 말에는 무려 2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식은 한국의 음식이기 이전에 인류 보편의 감정을 담고 있는 언어였다는 것을. 이 수업은 단지 한식을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그리고 다시 되찾아야 할 인간다움의 수업이었던 것이죠. 한식인문학 수업은 그의 소르본 대학교에서 가장 주목받는 강의가 되었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점점 더 깊이 한식의 문화와 철학에 빠져들었고 그 열기는 소르본을 넘어 유럽의 다른 대학으로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강의 외적인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수업을 들은 한 학생이 자신의 블로그에 백김치에서 철학을 느꼈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자 프랑스 내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댓글에는 한식을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 없었다. 음식이 철학이라는 말이 처음엔 웃겼는데 지금은 고개가 끄덕여진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후 벨기에 루뱅 대학교,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 등 유럽 여러 대학들에서 한식인문학을 벤치마킹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는 초청을 받아 강의를 하러 다녔고 유럽의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음식이라는 문화의 본질을 너무 가볍게 봤던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학생들의 변화였습니다. 강의를 듣고 난 뒤 자발적으로 김치를 담그고 된장을 띄우고 어떤 학생은 한국의 장독대 문화를 배우기 위해 직접 전통장인을 찾아 한국행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한 학생은 김장을 한 뒤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김치를 담그는 내내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이런 따뜻함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언론도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대표 시사 주간지 르 누벨 옵세르바테르는 한 조각의 김치가 바꾼 프랑스 강의실이라는 특집 기사를 다뤘고 프랑스 공영방송에서는 제 강의와 학생들의 체험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방송을 본 사람들은 우리 삶에 진정 필요한 건 미슐랭별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한 그릇이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음식이 외국에서 인기 끌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세계인의 가슴을 울리고 있었던 겁니다. 김치, 된장, 밥상, 이 소박한 것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문학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한식 인문학의 반향은 결국 한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깊숙이. 프랑스에서의 강의, 다큐멘터리, 학생들의 이야기들이 한국 언론을 타고 소개되자 여러 한국 대학교와 문화기관들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식 인문학에 대해 한국에서도 강의해 줄 수 있겠냐는 문의가 이어졌고, 저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약간의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제가 한식을 이야기한다는 것, 그것도 외국인의 입장에서 말이죠. 과연 진심이 통할 수 있을까? 어쩌면 외국인이 뭘 안다고라는 반응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 강의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자리를 가득 채웠고 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저는 김치찌개 한 숟갈에서 시작된 저의 여정을, 유럽에서 벌어진 놀라운 변화들을, 그리고 한식이 가진 철학과 정서에 대해 차분히 풀어갔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조용히 다가온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어릴 때 매일 먹던 된장찌개가 새롭게 느껴져요. 그게 그렇게 깊은 의미였는지 몰랐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 각지에서 한식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됐습니다. SNS에는 한식 인문학 관련 글과 영상들이 빠르게 퍼졌고 한식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자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는 전통장을 직접 담그기 시작했다며 사진을 보내왔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요즘 젊은이들이 김치 담그는 법을 물으러 자주 온다고 했습니다. 가치를 다시 보게 만든 겁니다. 이건 단지 음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잊고 있었던 소중함을 다시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유럽으로 돌아가 더 많은 학생들과 한식을 나누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엔 늘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의 시장, 김치찌개 냄새, 그리고 그날의 백김치 한 조각. 그 기억을 따라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백김치를 처음 맛보았던 바로 그 시장, 그 식당으로요. 몇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시장은 여전히 분주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식당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 냄새,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시는 아주머니.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혹시 예전에 여기서 백김치 주셨던 아주머니 기억하시나요? 아주머니는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금세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이고, 눈물 흘리던 그 외국 총각 맞네. 잘 지냈어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주머니는 예전처럼 김치찌개와 백김치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죠. 그날 이후 말이에요. 나도 김치 담을 때 예전이랑 마음이 달라졌어요. 음식이 사람을 울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지. 저는 감격스러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백김치를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깊어진 듯 했습니다. 그 안엔 아주머니의 삶이, 손끝의 정성이, 그리고 저와의 그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식사 후에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주머니는 시장에서 살아온 인생 이야기, 아이들 키우며 담근 김치 이야기, 그리고 자신도 그날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TV에 나오고 나니까 어떤 학생이 찾아와서 김치 담는 법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줬지. 손으로 무치는 건 이렇게, 속은 이렇게. 근데 참, 그런 거 하나하나도 전엔 그냥 살림살이였는데 이제는 나도 내 음식이 자랑스럽더라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고 세대를 이어가는 기억이며 삶 그 자체였습니다. 서울의 작은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 그리고 그분의 백김치 한 조각이 저에게 가르쳐준 것. 그것은 책이나 논문, 미슐랭별도 줄 수 없는 진짜 인문학이었습니다. 손으로 전해지고 입으로 나누며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배움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 그리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진심 어린 메시지를 담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다시 처음의 그 순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서울의 시장 골목에서 백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리던 그날. 그 장면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고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한식은 단지 한 나라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성, 기다림, 나눔, 그리고 기억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하나의 언어였습니다.
저는 그 언어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했고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따뜻한 울림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교실 안에서, 유럽의 학회에서, 그리고 다시 돌아온 한국의 시장과 대학 강의실에서 한식은 늘 중심에 있었고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건 단지 맛있는 음식을 넘어선 감정의 경험이었고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강의실에서 이게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요? 라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들어가니까요. 이 말에 학생들은 웃지만 곧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된장을 담그고 친구를 위해 김치를 나누며 이웃과 따뜻한 찌개 한 그릇을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문화이고 세상을 울릴 수 있는 인문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제 한식 인문학이 단지 음식에 대한 강의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며 관계에 대한 철학이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음식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손끝에서, 기억에서,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그런 음식 말입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잊고 있었던 우리의 것이 다시 소중하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한식은 단지 음식이 아닙니다. 한식은 사람입니다.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